일단 오늘 구기아 라이브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올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일단 조합도 부주력, 주력 다 들어왔고 이제 분위기가 뭐 요새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도 MLB 방송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썼던 주력은 적중을 했고 실제로 지금 풀배팅도 해놨는데 어제 주력으로 봤었던 주력 한 경기 제가 꼽아가지고 이제 풀배팅에 썼던 경기 마이애미 승도 맞춰놔서 이미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풀배팅도 마이애미 승, 그 다음에 콜롬비아 승 두 개 맞춰놓고 이제 두 개 이제 남은 거 오늘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일단 월드컵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경기들은 이제 16강입니다. 이제 16강 첫 번째 경기로 이루어지는 건 개최국인 캐나다와 그 다음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강자 모로코로 이제 맞붙게 됩니다. 오늘도 모로코가 정배당을 강하게 받았는데 캐나다가 결국 오늘 모로코의 이제 공세에 앞서서 수비를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전방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그 데비드가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그 오라세이였나요? 그 친구하고 투톱을 얼만큼 좀 빠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은 전방 투톱보다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그 다음에 뷰캐넌이 이끄는 측면 전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측면의 전개에 강했던 팀들이 모로코에게 침몰당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물론 타이트한 게임이 되긴 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양쪽 측면 자원들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걔네들이 통제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왜 붙었을 때 모로코를 상대로 측면에서 로버트슨이랑 맥긴이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던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서 비니시우스가 날뛰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 되니까 무승부로 모로코에게 비겼던 겁니다. 뭐 오늘 경기도 양쪽 측면 캐나다 자원들이 통제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커요. 이게 물론 사실 배당도 배당이라서 느끼겠지만 일단은 캐나다가 개최국 버프를 받으면은 무승부의 리스크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배당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배팅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모로코가 이 측면에서 수비가 되는 게임에서 오히려 공격도 잘 풀릴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경기가 양팀 득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모로코가 한 골을 더 넣냐 못 넣냐가 모로코의 정배당을 받은 것을 증명하냐 안 하냐가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가 까다로운 게 모로코가 못 넣으면 추가로 그러면 1대1 무승부 무언더예요. 넣으면은 모로코 승 오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리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 또한 그에 맞춰서 판단을 내렸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모로코가 그 한 점을 캐나다 상대로 더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캐나다는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멀티 실점을 했던 경기는 스위스에게 비비다가 이제 내리내리 무너져서 그 패배를 당했던 2대1의 패배. 해당 경기 외에는 멀티 실점이 없어요. 일단은 두 번의 클린시트와 보스니아와의 1대1 무승부가 이번 대회 총 4경기에서의 결과입니다. 그거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 대 프랑스. 이거는 뭐 제가 결과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프랑스 1마인 찍고 안 되면 뒤져야죠. 네,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음바페, 올리세, 그 다음에 덴벨레, 전방에서 바르콜라까지 지금 이제 골 맛을 계속 보려고 노리고 있고, 올리세도 지금 팀에서 계속 어시스트만 해주니까 팀원들이 밀어주고 있어요. 벌써 올리세만 5어시거든요. 근데 이제 골을 올리세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자원인데 안 들어가니까 터진 경기에서는 팀원들이 올리세를 심지어 밀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음바페도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경기 상상이고, 덴벨레는 이번 대회 우승하면 골도 좀 넣어주면 골드무츠까지 갖다 대면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거예요. 푸스카스예요. 그래서 발롱도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뭐 프랑스 1마에는 일단 찍고 봐야겠죠. 사실 터지면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이거 사실 프랑스 일반승만 가고 만족할 사람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다 1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찍고 가겠죠. 거기에서 나는 오버 갔는데 개꿀 샷샷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오버가 나려고 해도 마헨을 해야 오버가 나요. 이 경기가 배당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제가 더 이견을 말해봤자 더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대동단결 여러분들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1마헨 실제로 제 풀베팅의 한 경기는 프랑스 1마헨이에요. 실제로. 네, 이미 1마헨 저도 찍어놨고 지금 이거 보여드리면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같이 뭐 떠드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나으니까. 보시면은 지금 두 개 맞춰놓고 지금 하나 따로 있는 거 요게 지금 이제 프랑스 1마엔 저도 걸었습니다. 1.52배에 저도 물었어요. 당연히 물어야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좀 숨겨놨는데 일단은 뭐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 그거는 나중에 당첨되면 깔게요. 이제 아무 소리도 없으면 꼰 겁니다. 한 폴락 당한 거든 뭐든 된 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프랑스 경기는 많이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다음 날 경기입니다. 이제 월요일 새벽이죠. 이제 브라질과 노르웨이와 그 다음에 멕시코 잉글랜드 경기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브라질 노르웨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주말 4경기들 중에서 오버를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있는 양상의 경기예요. 실제로 저는 이 경기가 3.5 오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난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 저도 뭐 결과를 더 많이 숨기고 이렇게 막 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뭐 어쩌겠어요. 드러난 경기인데 딱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센터백 수비 체제에서 이제 제주스라던 제주스래 그 마르키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 기마랑이스라든지 얘네들의 지금 센터백 수비에서의 합이 노르웨이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경기가 지금 의외로 혼란에 주목이 돼 있는데 진짜 누사랑 베르게를 봐야 돼요. 이 경기가 노르웨이의 지금 엔진은 웨데고르도 아닙니다. 그 폭탄이 셀룰로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베르게랑 그 다음에 누사예요. 얘네 둘이 지금 오늘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을 상대함으로써 넘어서야 되는 산이 이제 기마랑이스 그 다음에 카세미로입니다. 얘네들을 넘어서게 되면 파이널 서드 진입이 됐을 때는 브라질도 실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결국 지금 이 경기를 노르웨이가 잡아내려면 결국 파이널 서드 진입만 만들어내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노르웨이도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미 저번에 로테이션을 돌린 거겠지만 그때 뭐 중원 미드필더 2선이랑 1선에 좀 변화가 있었지 프랑스전에서 풀백들 그 수비 체제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프랑스한테 개 털렸잖아요. 생각하면 브라질도 분명히 털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경기는 2대2 연장무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 그 이상의 득점이 나와도 실제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브라질의 스타일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전방에 조금 강하게 몰아붙일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2.5점 배당 차라리 3.5 줬으면은 배당이라도 맛있겠다 차라리 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2.5면은 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대2 무승부도 한번 노려본다라고도 고배당이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일단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슈퍼님 이거는 100개는 내일 KBO랑 오늘 MLB 맞으시죠? 아니면은 말씀해주세요. 뭐 축구를 원하시는 거면 잘못 쏘신 거다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멕시코 대 잉글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진짜 재밌어요. 멕시코는 진짜 이번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정경기 클린시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수치죠. 지금 만났던 상대도 뭐 체코, 대한민국, 남아공, 그 다음에 에콰도르 이렇게 만나면서 강했던 적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오늘 잉글랜드를 상대로 최근에 잉글랜드 보면은 진짜로 뭔가
정말 안 풀리고 있는 양상이 지금 뭐 저도 경기를 보고 느끼고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케인 말고 이선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이제 벨링엄 같은 경우는 경기가 계속 안 풀리니까 플레이가 거칠어져 가지고 이 상대에게 쉽게 파울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측면에서 윙어들은 풀백들의 오버래핑 전개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지금 잉글랜드 이제 상황 속에서 마두에케가 됐던 고든이 됐던 사카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풀백에서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결국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돼서 멀뚱멀뚱 중앙 박스 안에 서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 결국 보세요. 뚫어내서 크로스 올려주면 케인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거를 해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멕시코의 그 디펜스가 꽤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더가 정배당이 나온 거예요. 왜? 멕시코가 졸라게 버틸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멕시코 축구라는 게 결국 빠른 트랜지션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게이를 제외하고 존 스톤스라든지 스톤스라든지 아니면 콘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렇게 이제 단단하고 민첩하지가 않아요. 멕시코 애들 감당할 만큼 반템포 빠르게 때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멕시코의 배당이 잉글랜드랑 비비고 있는 겁니다. 개최국 버프까지 더해서. 이렇게 실제로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 치르면서 여기가 제일 넘기 힘든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잉글랜드 그리고 멕시코는 잡겠지 하고 생각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경기를 건드리시겠다 하시면은 그냥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배당이 좀 짜더라도 언더 먹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리스크 감당을 하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잉글랜드의 편안한 승리는 없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이 경기도 멕시코가 사실 동배 받아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케인 하나만 믿고 걸어야 되는 잉글랜드와 개최국 버프와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즌 이번 대회에서 클린시티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이 멕시코의 디펜스 자체만큼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타이트한 이 버시스가 붙은 그런 매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정배 저는 못 본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이렇게 월드컵은 간단하게 16강 4경기 잠깐 프리뷰 드렸고 이제 다시 MLB 본업으로 돌아가요. 뭐 축구도 본업이긴 한데 야구 시즌이니까 이제 시즌에 맞는 이제 분석을 또 해야겠죠. 오늘 재밌는 경기 많습니다. 자, MLB 한 번씩 살펴보면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피츠버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트리거가 없습니다. 제가 결제를 했는데 지금 MLB 이 액션랩에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된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제 다른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액션 랩스에서 제가 시그널을 써서 올려드립니다만 거기에서는 지금 결제가 안 된 걸로 지금 돼가지고 문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최신화가 이제 답변을 오면은 새벽쯤에 올 것 같은데 답변을 받으면 받는 대로 수정이 되면 제가 오전에 올려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오늘은 일단은 오늘 전체 공개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멤버십 혜택은 아니라 이것도 유료 자료예요. 유료 자료지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요거를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요. 요 액션 네트워크라는 사이트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몇만 원만 내면은 보실 수 있는 자료기는 해요. 한 4, 5만 원이었나? 그 정도인데 요게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샤프 액션이라고 해갖고 샤프머니입니다. 샤프머니. 샤프머니라는 게 뭔지 프리데이 아닙니다. 프리데이 아니고 이거는 트리거랑 달라요. 트리거랑 다릅니다. 이 전문가의 그냥 탑 엑스퍼트라고 전문가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이것들은 이 회사에서 활동하는 네임드 그냥 베터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샤프 액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 도박사들, 해외에서도 유명한 거금을 투자하는 도박사들이 있죠. 그런 도박사들의 흐름에 추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샤프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내려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샤프머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베터입니다. 실제로 베팅으로 업을 삼고 있는 애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이제 법인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굳이 돈의 액수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샤프머니는 베팅 업체처럼 이제 높은 승률과 이제 분석력을 가진 알려진 베터들의 베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그래서 이거의 샤프액션이 샤프머니의 반대가
이제 퍼블릭 대중들의 퍼블릭 머니라고 샤프머니랑 반대되는 그건데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샤프머니라는 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샤프 배터는 이제 롱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업체를 상대로 수익을 내는데 이 베팅 업체들이 이들의 베팅 정보, 이 전문가들, 이 돈을 따고 있는 이 새끼들의 이 베팅 정보를 실제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이걸 대신 알려드린 이유가 이 시그널, 베팅 시그널, 베팅 업체들이 들어가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그 정보가 이 샤프머니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샤프머니가 이제 로우 데이터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필터링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래라고 업체들까지 움직인 게 시그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반쪽짜리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샤프머니라는 것도, 이것도 유료 자료입니다.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경기 시간대별로 해서 볼까요? 이제 피츠버그 대 워싱턴도 저는 애쉬크래프트 나오는 순간 이거 뭐 피츠버그 승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경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제 워싱턴이 또 대승을 했죠. 9대5로 막판 추격으로 허용했지만은 초반부터 야금야금 이제 벌려진 점수를 그리핀이 너무 잘 던져줬어요. 근데 그리핀은 이번 시즌 진짜로 메이저리그에 그 K가 초반엔 잘하나 싶었지만 더 확실하게 일본에서 돌아와서 안착한 투수로 지금 뭐 일본 리턴 투수들 중에서는 탑 클래스라고 봐야 되죠. 그만큼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 그런 결과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잭 리텔이 나옵니다. 근데 피츠버그의 타격 데이터가 최근까지도 탑5 안에 들 만큼 군 한 3주가량 동안에 그 타격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타격이 굉장히 잘 되고, 그 중심에는 브랜들러우, 레이놀즈, 그 다음에 발데즈, 그리고 이제 라이언 오원이랑 곤잘레스까지 상위 타선 애들이 싹 다 날뛰고 있다가 플러스 9번 타선에 이 만검까지 최근에 타격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애쉬크래프트 정도면 잭 리텔 나와 있는 동안 충분히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샤프머니도 워싱턴으로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배팅 이제 퍼센테이지라든지 배팅 금액도 전부 일관성 있게 피츠버그 쪽으로 조금 더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블릭이랑 다 섞여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차이가 크지가 않죠. 오히려 이제 샤프머니 때문에 여기 배팅 퍼센테이지 대비 구매 자금이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흘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대부분 이제 피츠버그 승을 골랐다는 거고, 저도 거기에 의견은 없어요. 저도 이거는 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피츠버그의 불안감이라면 불펜이에요. 그 불펜에서의 불안감인데, 지금 당장 비터스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 이제 워싱턴도 불펜에서의 안정감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난타전된 양상으로 만든다라는 건데, 기준점을 애쉬크래프트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차라리 그냥 이거는 뭐 저는 배팅한다면 피츠버그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그널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그널이 아닙니다. 배팅 시그널이 아니라 샤프머니 움직임으로 배팅 업체들이 여기에서도 시그널로는 골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배팅 업체, 샤프머니란 배팅 업체에서 배팅을 하게 되면 배팅 기록이 다 남겠죠. 그걸 다 모니터링 할 거잖아요. 그 모니터링 하면서 그 전문가들, 돈을 따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샤프머니예요. 샤프머니 데이터, 샤프 액션. 그러니까 걔네 돈을 따는 사람들은 워싱턴에 걸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높은 승률을 보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요건 어제 경기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브 켜가지고 KBO 할 때 제가 어제 표를 안 내드리고 이제 방송을 휴방하긴 했지만 쓰려고 했을 때 부주력에 쓰려고 했던 게 미네소타 승이었어요. 근데 깨졌죠. 어제 미네소타 승이 됐으면은 표를 냈어도 좀 올킬이었을 것 같은데, 미네소타가 좀 이제 타격 데이터 대비 좀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양키스 같은 경우도 어제 경기에서 원활한 타격이 됐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경기를 했던 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 홈런에 의한 실점 자체가 누적이 조금
이제 초반에 됐던 게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은 미네소타의 타격 데이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어제 못 쳤었던 리라든지 조시벨이라든지 얘네들이 좀 더 원활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결국 페인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도 미네소타 샤프머니가 떴는데 저도 여기에는 한 표를 던집니다. 지금 오늘 양키스 선발 투수로 나와 있는 이 브랜든 백이란 선수가 사실 커맨드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급하게 이제 올라온 자원으로 지금 이제 마이너도 3년 정도밖에 생활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데뷔를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위적인 측면에서도 92마일 정도 선에서 경기를 보여줬었고 데뷔 전에 제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맞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 타격감에 이 정도 공을 못 친다라는 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도 충분히 이제 더 빠른 공에도 훨씬 더 대응이 잘 되는 타자들이 질비한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진짜 만약에 벅스턴이 또 빠진다. 지금 엉덩이 부상 때문에 지금 라인업에서 좀 빠졌었는데 DTD거든요. 또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고 만약에 벅스턴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미네소타가 초장박살을 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벅스턴이 나왔으면 좋겠다인 거고 이제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경기는 배팅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즉 그 말인즉 제가 이 경기를 조합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오늘도 미네소타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잠깐만 돌릴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는 한 맛보기로 저렇게 좀 보여드렸고, 이제는 다시 이제 라인업 화면으로 좀 돌려서 또 필요할 때 또 보여드릴게요. 조금.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 플라우티가 나옵니다. 이제 루커 대 플라우티, 이게는 하루 쉬었죠. 어제 경기를 안 하고, 1차전 경기를 하루 쉬었는데, 1차전하고 하루 쉬었는데, 1차전에서 개 털렸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발데즈 꺼낸 경기, 그 경기만큼은 조금 더 잘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이제는 좀 큰일 났죠. 왜? 오늘은 잭 플라우티 최근에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우투수가 나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라인업 자체가 이제 작 피더슨과 에반 카터, 오수나가 거의 고정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에반 카터는 사실 빠져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코리 시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선수 채우고 하면은 에반 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테고 요 라인업이 매우 유력합니다. 실제로 텍사스가. 그래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난 시리즈 홈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장타력을 좀 과시를 해줘야 되는 경기가 될 텐데 텍사스가 잭 플라우티를 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 좌투수 상대로 타격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이 장타 생산력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 생산성이 좀 떨어졌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미 1차전에 깨버렸습니다. 좌투 상대로도 2할 9푼대 타율이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면 오늘 우투 상대 데이터는 더욱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슬러그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디트로이트 또한 최근에 홈런 생산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오늘 경기에서 텍사스가 가지고 있는 수치 대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28% 정도가 부족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이 텍사스 입장에서 초반에 장타로 앞서 나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는 거고 불펜 운영으로 갔을 때 리드하고 있는 경기에서 디트로이트가 지고 있는 경기에서 역전한 케이스가 이번 시즌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특히나 원정 게임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게 디트로이트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텍사스가 이길 만한 가능성이 매우 충만한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텍사스가 안 밀려요. 특히나 지금 마무리 체제 보고 있는 라츠가 마무리 투수가 좌투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좌타 라인업의 마지막까지 좀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토론토의 경기인데 에머슨 행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경기 정작 선발 투수는 길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이거 한번 속았어요.
트리거는 멤버십 분들 혜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표로 구매하시면 조합표를 사시는 거지 트리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3만 원 멤버십 혜택으로 트리거가 있으니까 하루 1,000원꼴이니까 부담되는 금액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시 트리거 궁금하시고 최신화되는 트리거 계속 궁금하시고 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제 오전 6시 해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방송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멤버십 유튜브에서 3만 원짜리 구매하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길버트 대 이제 비버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비버는 지난번에 이제 부상 복귀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었는데 지난 저 텍사스전이었었죠. 이 개그치 제구가 흔들리면서 1회부터 좀 많이 경기 양상 자체가 어렵게 흘러갔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든 버텨내는 양상이 나와가지고 좀 그나마 실점 데미지 자체를 좀 이제 억제시킬 수는 있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경기도 사실 시애틀의 타선이 좋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이 오늘 경기에서 영봉패를 당하는 과정에 이제 만났던 투수들의 성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딜런 시즈 일단 파이어볼러죠. 딜런 시즈의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과 호프먼 또 97마일 이상 던지죠. 발랜드 100마일 던집니다. 이미 그 밸류 자체가 달라요. 오늘 경기에서는 더욱더 비버의 92마일 1마일의 공에 타이밍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페드가 나왔던 것이 시애틀의 자원 불펜 자원에 오늘 조금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길버트 이후에 행콕을 써갖고 1+1으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플랜을 세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인 거죠.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 등판 안 하고 다른 애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다가 그 클리블랜드 시리즈였었죠. 이기고 있는 경기 갖다 바쳤죠. 그때 역전패 당하는 경기에서 불펜 운영 헛짓거리 하다가 그런 케이스가 나올 거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일단 길버트의 타이밍을 맞출 이제 토론토의 타선은 지금 당장에 많진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어제 나왔었던 오늘 오전에 2차전 경기에서 1차전 경기죠. 1차전 경기에 나왔었던 이 타자들 라인업 순에서는 그나마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뭐 루케스, 리드오프 나왔던 거, 루케스라든가 의외로 히메네즈 뭐 이런 9번, 1번 얘네들 말고 실제로 길버트 공에 강세가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현재 페이스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다. 시애틀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경기는 오늘 별점 매기면서 7.5점 매겨드렸습니다. 그 0.5점이 이 토론토의 그 시애틀의 이 불펜 운영에 대한 변수 이렇게 지금 프라임 카드가 이제 프라이머리 이 딱지가 붙어 있는 이 투수 로토와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기에서 시애틀의 불펜 운영을 똑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저는 불펜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시애틀이 오늘 경기에서도 뭐 사실 자원에서 페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시라든가 스피어 쓴 다음에 뭐 문효주로 간다. 뭐 그런 장담만 할 수 있으면 홈에서 시애틀 불펜 ERA야 이미 검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굳혀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는데 행콕 쓴다? 이거부터 조금 머리가 좀 띵해요. 그래서 이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생각하면 맹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방구석 분석으로 우리가 요거를 알아보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비버가 구위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어제 토론토가 썼던 투수들 대비 너무 이제 타이밍 맞추기 쉬워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 승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화이트삭스인데 실제로 이 경기는 건드리지 못해요. 일단은 오늘 저녁 이른 저녁부터 해갖고 밤까지 해가지고 계속 국지성 이제 뇌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보가. 어제도 사실 그 세인트루이스 경기가 원래 비 때문에 그 진행이 안 될 법 했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대형 사고 났죠. 어제 진짜로 미친 듯이 쳐맞았었는데 제가 자다가 새벽에 이제 메시 경기 보려고 일어나니까 4회 11대 0이더라고. 계속 터져요.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가 목이 있다. 짜증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경기고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메시의 9위에 대해 화이트삭스의 타선의 상성을 생각하면요, 이 자투 상대로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데이터가 조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OPS가 홈에서는 꽤나 높게 나옵니다만 원정에서는 좀 낮아요, 이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이 조금 화이트삭스의 경쟁력을 좀 지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이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OPS 수준 자체가 홈 경기 좌투 상대, 원정 경기 좌투 상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시즌 초반 빼고 무라카미 이탈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OPS가 원정에서 특히 더 떨어지는 거, 이게 오늘 경기 화이트삭스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가 어제 경기도 결국 이제 연장에서 또 승리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썼던 불펜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도 부담이 될 겁니다. 게디스, 홀더맨, 스미스를 썼으니까 자원 에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올인이 된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경기인 것은 실제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화이트삭스 또한 이제 허드슨 개 털렸고, 그 다음에 리차드 나왔고 멀티잉 던졌고, 도밍게즈 개 털렸고, 머피 힉스 잘 던졌는데 이제 머피 같은 경우는 연투일 거고 아마 또 이제 못 나올 거고, 그냥 상황이 화이트삭스도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샘브룩이 빨리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불펜 상황 정황상 화이트삭스가 또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블랜드 정배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경기예요. 일단은 비 때문에 저는 별점도 6점 드렸고, 요거는 배팅으로 실제로 제가 활용하지도 않은 경기입니다. 변수가 꽤나 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진짜 제발 이 경기에서 헌터 그린이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에 끝까지 달려줘가지고 뭔가 해준다면은 이 미즈로스키에게 일말의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굴까 생각하면 물론 늦었지만 그건 헌터 그린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터 그린이 이미 마이너리그에서 마지막 리앱 등판에 89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앱 등판 3경기에서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고 무실점으로 3경기를 리앱 등판을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구속도 이미 평년 수준으로 충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줬던 4사구도 14.1이닝 동안 단 2개밖에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압도적인 투구를 펼쳐줬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경기는 헌터 그린이 완벽한 부활을 알릴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또한 지금 42% 나오고 있죠. 이 경기도 사실 비에 의한 피해가, 국지성 뇌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발 진행이 돼서 이거는 헌터 그린이 승패를 떠나서 진짜 잘 던져줬으면 제가 희망하는 경기입니다. 브랜든 영도 지금 이번 시즌 갑자기 핀트 잡혀갖고 브레이킹볼 핀트가 잡히니까 휘 퍼센티지 올라가면서 확실히 잘 던지고 있다고 저번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래디시랑 마찬가지로 최근에 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가능성은 꽤나 있어 보여요. 투수전 양상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불펜 운영에서 신시내티가 오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자원으로 뽑자면 안톤부터 시작해갖고 한 3명 정도 뽑아낼 수는 있으니 이제 신시내티 정배받은 거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일단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상 복귀전이니까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배트맨 시드가 충분히 여유가 되고 아무렇게나 배팅할 수 있고 이러면은 제 통장 잔고를 떠나서 이 경기는 그냥 헌터 그린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제 신시내티 승을 아마 조합에 써가지고 어떻게든 배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 그냥 멀리서 응원하게 되는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헌터 그린은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오늘 경기에서 99까지는 목표로 보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맨드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피안타 관리도 너무 완벽하고 그다음에 구위도 완벽하게 저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헌터 브라운 대 드류 앤더슨이 나오는 양팀 에이스 투수들 간의 매치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던 그 샤프머니 데이터 있죠. 그 샤프머니 데이터 상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그 샤프머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구매 트리거로 움직인 거는
어느 쪽일까요? 템파베이 쪽입니다. 템파베이가 오늘도 이제 지금 해외 기준으로는 지금 이미 약 정배당으로 돌아선 상태예요. 근데 지금 로토와이에는 휴스턴이 정배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기 발매 배당이 마이너스 2배당이었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104로 템파베이가 올라가고 휴스턴이 플러스 100이니까 2.0배당이겠네요.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지금 이미 템파베이 쪽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배 추세가. 실제로 해외 구매율 또한 이 경기는 템파베이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템파베이가 어제 경기를 승리하면서 지금 9연승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9수에 걸쳤는데 10연승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경기이고 이제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비빌 수가 없어요. 사실 연승 타는 팀은 6연승이 넘어가는 순간 제 기준에서는 이미 그때부터는 장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단거리 데이터를 바라보면은 명백히 타격 데이터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팀이니까 투수력으로 버티고 이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템파베이의 타격 데이터가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계속 버텨주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희망인데 거기다 라스무센까지 나옵니다. 지난번에 홈 경기 템파베이 상대로 캔자스시티 상대로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볼넷 때문에 양상 자체가 좀 틀어지나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버텨냈었던 이제 라스무센이었었고 최근에 그렇게 라스무센을 이제 라스무센이 등판한 경기에서 템파베이는 상당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타격도 그렇게 최근 2주 동안에 지금 공동 2위의 성적인데 타율이 2할 9, 8푼 9리로 다저스, 필라델피아와 똑같이 세 팀이 나란히 2할 8푼 9리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OPS가 높은 팀이 템파베이예요. 즉 OPS로 따지면 템파베이는 리그 3위의 성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이 템파베이의 생산성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금 팀타율 2할 2푼 8리의 OPS 0.674 타격 밸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연승하는 팀과 그러지 못하는 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상대인 휴스턴도 에이스인 헌터 브라운이 나오다 보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되고 실제로 휴스턴이 타이트한 게임 되면은 오늘 경기에서 꺼낼 투수들의 이름값은 불펜 밸류가 휴스턴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휴스턴의 한 점의 리드만 있으면 템파베이가 이 연승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템파베이도 라스무센 경기는 이닝 히터가 라스무센이다 보니까 그 능력치를 생각하면 이 경기가 타이트할 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승패로 따졌을 때 템파베이의 밸류 가치가 충분히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7.5 기준에서 언더로 접근하는 것도 이 경기는 밸류가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와 뉴욕 매치의 경기인데 크리스 세일과 심 머나의 경기입니다. 세일의 지난 등판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내야 수비 실책으로 인해 진짜 얼탱이 없는 실점으로 이제 좀 많이 억울한 경기를 펼쳤던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세일 얼굴에 수염에 이 흰 털이 점점 이제 더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 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일단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크리스 세일이에요. 오늘 경기도 심머나이랑 붙는 자완 대결이 됐는데 어제는 홈런포 덕분에 이제 애틀랜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8회에 나왔었던 이 홈런은 이제 올슨이 때려냈었죠. 올슨이 때렸던 그 8회 홈런은 민터에게 때렸는데 민터는 전 이제 애틀랜타의 필승조 투수였었죠. 민터가 이번 시즌까지 지금까지 미스터 제로였어요. 그 미스터 제로가 지금 이번 친정팀 원정에서 애틀랜타 전 동료 올슨에게 깨져버렸던 겁니다.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일단 애틀랜타의 그런 장타가 터졌다는 것도 이제 그래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크리스 세일과 함께 이제 합을 맞춘 조이 바트 이게 또 트레이더를 영입했죠 이번에. 그래서 데려왔는데 조이바트와 크리스 세일의 합도 또 더 궁금해지고 앞으로 더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바라보는 포인트는 다를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경기는 크리스 세일의 호투 속에서 애틀랜타가 타선으로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경기라는 사실은 제가 앞서 씨부렸던 여러 이제
말들을 모두 무시하는 핵심 그냥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면 되는 경기예요. 어차피 크리스 세일이 리드를 해줄 수만 있으면 오늘 경기에서 이글레시아스는 일단 연투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제 털렸던 나발이던 간에 일단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앞에 이제 수아레즈와 리의 등판이 가능하니까 그거에서 이제 애틀랜타가 가지는 불펜에서의 저력은 이제 이미 검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수아레즈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빠졌다. 지금 부상자 명단 그러면 또 머리 아픈데, 이거 애틀랜타 일단은 승을 크리스 세일을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다가 깜빡했는데 그 로버트 수아레즈가 지금 부상자 명단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필승조 체계가 세일이 이닝을 많이 못 쳐주면은 까다로워지는 경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큼 크리스 세일 등판하는 경기에서 8점 드리는 거 아시죠? 표 오래 구매해 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도 7.5점 드린 게 그것 때문입니다. 수아레즈 때문에. 이때 필승조 운영이 어제 이글레시아스가 4만타 맞으면서 공략을 좀 당했었고, 수아레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차라리 어제 지금 구위적인 측면에서는 특이점을 따지면은 푸엔테스가 결국 이제 이제 특이한 그립으로 빠른 공 던지는데 힘이 좋죠. 푸엔테스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1.1이닝 어제 멀티닝 던져서 오늘 등판도 장담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로페즈 얼굴 볼 수 있고 이러면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0.5점 깎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딴 거 없습니다. 크리스 세일만 믿고 들어가실 거면 이 경기는 차라리 전반짜리로 가야 되는데, 애초에 프로토에 그게 선택지가 우리가 프로 KBO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0.5점을 까면서 제가 조합해 쓰는 거는 8점 이상이죠. 그래서 조합해 활용하지 않은 경기가 세일이 나옴에도 이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애틀랜타가 어제 그렇게 홈런을 쳐서 이기긴 했지만 실제로 때려냈던 안타는 단 5개밖에 안 됐었고,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세일에게는 좀 가혹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냥 불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점수가 좀 깐 그 이유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예보가 잘못됐어요. 웨더스타컴 들어가 보니까 이제 경기 시작할 시간대는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컵스가 어제 경기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굴욕을 맛봤습니다. 최근까지도 진짜 9승 1패로 이제 엄청난 기세를 10경기 동안 달려가면서 5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었죠. 아마 컵스도 이제 그 연승이 이제 깨지면서 최근 기세가 박살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더슨 이 새끼 갱생 불가능이라고. 제가 몇 명 꼽아드렸죠. 피더슨, 그 다음에 타이온, 그 다음에 에런 놀라, 이런 애들 제가 몇몇 이제 갱생불가 선수들 좀 뽑아드렸었는데, 피더슨 진짜 안 됩니다. 얘는 진짜 안 되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나마 이제 이마나가가 나온다면은 좀 괜찮거냐 싶은데, 사실 어제 경기 보면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5월 둘째 주, 셋째 주 구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좌투수 상대로 엄청난 학살을 하고 다녔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일 거야. 한 3주가량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인트루이스가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3할 8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중까지 잠깐 죽더니 지금 이제 다시 꼬물꼬물 하다가 다시 좀 팍 터진 거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오늘도 이만화가 나오는데 이거 장담 못해요. 이게. 그래서 자투수가 나옴으로써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점 자체가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좀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어제 경기로 좀 증명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이만화가의 구위는 당연히 이제 데이비드 피터슨과 좀 달라야겠지만,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타격이 공략 못할 수준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경기가.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래도 이제 그 카일리 정도의 공이라면, 지금 컵스 같은 경우도 타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OPS 수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템파베이가 연승 그렇게 달리면서도 OPS 따졌을 때 3위라고 했는데, 그 2위가 시카고 컵스예요. 2주 동안에. 시카고 컵스도 최근 10경기 딱 1패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지면서 이제 2패 된 건데, 이제 컵스의 타선도 그만큼 최근에 엄청난 타격을 하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단기 수준 자체를 무시를 못하고, 특히나 리그리필드 홈 경기라면은 컵스의 타선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된다는 거죠. 즉, 이 경기가 바람이 일단 안으로 불기 때문에 기준점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바나가가 나와서 좀 더 낮아진 건 맞지만, 그 보정값 심에도 8.5점의 기준점이라면
이거는 그 기준점을 넘어서야 된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도 이 경기가 오버 양상으로 간다라고 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승패는 컵스가 이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애초에 이바나가가 털리다가 리가 또 공략 당해버려서 리드를 하지 못하면 세인트루이스 불펜에서 지금 조조라든지 아니면 소리아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투수로 희망했었던 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뻔했던 친구 있죠. 부상 때문에 못 왔지만 걔하고 해가지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기는 상황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도 이제 로이 크로프트는 이적을 시켰습니다. 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템파베이였나 어디 간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적을 시켜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완전 최대 폭탄은 사라졌지만 세인트루이스 남은 불펜들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어제도 뭐 이제 잘 나름 그래도 이제 경기가 터지는 양상이 됐다 보니까 좀 버틴 양상이 됐던 건데, 사실 그런 기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 예상한다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의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거는 뭐 이제 와카의 모든 걸 걸어봐야죠. 캔자스시티는 일단 홈에서 오늘 또 오랜만에 바람이 외야로 안 부는 경기가 됐고, 이 캔자스시티 홈구장은 필라델피아가 꽤나 좋아하는 구장입니다. 이제 중장거리형 타자의 알렉 본과 브랜든 마시, 그 다음에 트레이 터너, 리얼 무터 같은 타자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안 넘어갈 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풍이 일단 부는 경기도 아니고 마이크 와카 정통 우완 투수가 나온다면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꽤나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와카의 루자르도인데 기준점이 해외 기준 9점 나온 것부터가 이미 이제 그 말 다 했고요. 이 지분을 분명히 쌓아갈 쪽은 명백히 필라델피아 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프머니 있죠. 그게 캔자스시티 승으로 나왔네. 그래서 조합표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다 알려주나? 조합표 활용 안 했다면 조합 짜는 게 뭐 추리면 뭐 썼네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샤프머니가 캔자스시티 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딱 트리거를 못 보는 입장에서 이제 트리거의 가능성이 샤프머니라고 한다면 저도 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제꼈습니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돈 주고 4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해서 매달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못 보고 최대 대체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의식을 더욱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능성을 놓고 보면 지금 뭐 홈 시리즈 경기 데이터들이긴 합니다만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명백히 피츠버그 시리즈에 완벽한 폭발을 했었고, 최근에 원정 시리즈 치르면서도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식지 않았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가장 뜨거운 브랜든 마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든 마시가 제일 뜨겁죠. 그 정도인데 일단은 상위 타선에서 카일 슈아버의 삼진이냐 홈런이냐가 오늘은 홈런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승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어제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를 하루 쉬었다 보니까 필승조 정비까지 돼버렸어요. 이러면은 뭐 말 다 했죠.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이 알바라도라는 이렇게 쓰면서 필승조 운영을 아꼈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 필라델피아 투수 지원이 꽤나 빵빵할 경기다라 생각하면 캔자스시티에게 여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경기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정비 못 봅니다. 애초에 로비레이라는 선수 자체가 코어스필드의 쥐약이에요. 커리어 동안에 로비레이가 커리어 이제 통산 12경기 정도를 코어스필드 원정을 갔었는데 통산 성적이 아마 2승 2패인가 1승 2패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걸 떠나서 이제 ERA가 5점대고 5점대 ERA를 기록하는 와중에 WHIP가 무려 1.8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코어스필드에 가면 제구가 안 되는 새끼가 돼버려요, 로비레이가. 최근에도 로비레이가 코어스필드 등판에서는 5이닝을 못 던졌던 기록이 분명히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로비레이의 기대를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제도 로건에 나가지고 털렸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이 경기 또 닦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가노 분명히 코어스필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그 스가노의 지원이 스가노에게 득점 지원이 꽤나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비레이가 코어스필드 이번 시즌 성적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코어스필드에 갔을 때 정상적인 기량을 보이지 못
못한다는 성적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선수가 로비레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로비레이가 6월 달은 5경기 이제 4승 0패 하면서 극강의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2경기는 무려 모두 8이닝 피칭으로 비자책점 경기로 마무리했죠. 최근에 3경기 연속 비자책 경기인데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 로비레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 쿠어스필드가 최대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이 6월달에도 실점이 적었었지 볼넷은 많았었거든요. 특히 쿠어스필드에서 볼넷 늘어나는데 장타 맞는다? 그러면 이제 요행은 바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로비레이는 지금 이거 몸값 올리기 느낌이 드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시즌 그 셀러로 나서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죠. 지역 언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로비레이도 특히나 정리 대상인데 좀 비싸게 팔리려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일단 잘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위기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견해예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스가노가 이번 시즌 보여줄 수 있는 쿠어스필드의 기량 자체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어제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최근에 다시 하락세가 좀 느껴지고 있고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퀄리티 스타트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로비레이가 그 이상을 해주면은 이제 불펜에서 지키냐 마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로비레이가 초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어 동안의 쿠어스필드의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저 LA 엔젤스 대 보스턴. 어제 방송을 했으면 저도 이 경기를 또 이제 쓰려고 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좌투수 상대로 리그에서 2위인가 3위의 타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통째로 보더라도 그만큼 보스턴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좌투 상대로 꽤나 이제 공략이 되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그 차이를 좀 결국 타격으로 증명을 했던 경기였었죠. 디트머스가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좌투수를 꺼내요. 알데게리가 나오는데 알데게리의 공이 디트머스 하위 호환이죠. 그래서 더욱이 또 공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보스턴 승을 안 가고 100일 재앙이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바람이 외야로 불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의식을 좀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LA 엔젤스 같은 경우는 기본 우투수가 나오면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이제 우투수가 나오면 이거는 소니 그레이가 과연 그 데이터를 씹어먹을 수 있냐 없냐를 논해야 되는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니 그레이가 최근에 5경기 던지면서 정말 잘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진율이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6월달에 그렇게 3승 0패 2.14 기록하면서 최근 2경기에 14.1이닝 동안 삼진 20개 잡았거든요. 그만큼 삼진율이 지금 올라온 페이스에서 소니 그레이의 데이터를 좀 반영을 해보면 시즌 초반에 얘가 4월달에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다가 5월달부터 소니 그레이는 기복 없는 피칭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니 그레이가 뭐 강팀인 미네소타라든지 타격이 강한 미네소타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양키스, 토론토, 뭐 텍사스, 쿠어스필드, 원정 모든 이제 저희 타격에서 일각에 있는 팀들 미러키도 마찬가지고 팀을 가리지 않고 만났는데 굉장히 꾸준한 피칭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LA 엔젤스가 가지고 있는 우투 상대 데이터를 일정 부분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LA 엔젤스의 편을 들어줘서 데이터라는 게 이중성이 있잖아요. 타자도 나에게 2할 5푼, 2할 8푼의 확률이 있는데 왜 투수가 이긴다고 생각해? 투수는 2할 2푼 피안타를 맞으니까 그럼 투수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아니잖아요. 타자도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그 할 말을 따지고 보면 지금 그나마 이제 오하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샤뉴엘이라든지 조아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넬튼 그 와리까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애들이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나 우한 정통파 투수 나오면 좀 칠 수 있어라는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런데 결국 그 데이터가 이 투수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뭐 3월 초중반 이상의 타격 수준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에 오가는 수준이라면 이 투수의 데이터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판단을 저는 내려주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보스턴의 소니 그레이가 그렇게 꾸준한 피칭을 시즌 동안 해주고 있으니 오늘 넘어서기는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승 일단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마이애미. 어제 이제 마이애미 역배 과감하게 저는 풀배팅 활용을 했습니다. 1회부터 아주 시원하게 퇴근을 했어요. 연속 안타, 바가지 안타, 그 다음에 홈런 해가지고 싹쓸이 당해서 5대0 밀어내기 볼넷에 그 다음에 이제
안타 그 바가지 안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삭스리아는 3런 홈런에 2회 또 홈런 나오고 에란데스 또 홈런 나오고 그러면서 6대0 7대0 벌려가다가 아주 그냥 경기 그냥 시원하게 터졌죠. 이제 오늘 경기는 근데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알칸타라예요. 이 알칸타라의 체인지업이 이번 시즌에 좀 고장이 나 있는데 사실 무브먼트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 회전수로 인한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없어요. 실제로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오히려 빠른 공의 구속은 떨어졌지만 체인지업의 구속은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얘가 싸이 영상 받을 시즌에도 체인지업이 91, 2마일이었는데 이번 시즌도 91마일 체인지업 던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빠른 공에 힘이 빠짐으로써 체인지업의 타이밍에 빠른 공 타이밍 잡고 나가는 공에 방망이에 체인지업 던져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빠른 공이 더 빨랐을 때는 타자들이 그 100마일, 101마일의 공을 치기 위해서 더 빠른 타이밍에 방망이를 뽑다 보니까 91마일의 체인지업이 헛스윙이 됐던 건데 지금 97마일의 방망이를 타이밍을 잡고 방망이를 뽑으니까 체인지업이네 하고 방망이를 이제 살짝 이렇게 자세 틀어가지고 타이밍 맞춰갖고 치면은 걸리면은 맞는다라는 거예요. 97마일 방망이 타이밍에는 91마일 체인지업이 당겨 쳐져서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구 분포가 그렇게 나오고 지금 체인지업이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알칸타라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반드시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오히려 슬라이더가 두각이 되고 있고 커터랑 그런데 그게 이제 애틀레틱스는 과연 먹힐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체인지업이 고장난 건 맞는데 구속이 빠지면서 직구 구속이 빠지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공략 당할 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서벨레는 최근에 이제 피홈런에 대한 의식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탁구장, 애틀레틱스 홈구장, 탁구장이죠. 이 탁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장타의식 당연히 해야 됐고 어제도 이미 그랬었지만 그래서 이 경기는 11.5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에도 오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도 팩트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오버가 되려면 알칸타라가 또 털려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안 털리는 것이 알칸타라의 숙제일 거고 털어야 되는 게 애틀레틱스의 이제 숙제겠죠. 똑같은 거 입장은 똑같습니다. 결국 알칸타라를 공략할 수 있다면 애틀레틱스에게 승기가 있을 거고 공략 못하면은 마인이 차라리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경기가.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버 본다. 알칸타라의 저는 데이터 위주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알칸타라의 그 체인지업이 고장났다는 그 기록이 이미 있다 보니 제 수치로 봤을 땐 저는 오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미러키의 경기인데 메리 켈리가 진짜 참 안타깝죠. 메리 켈리도 알칸타라 같은 케이스인데 얘도 체인지업이 고장났어요. 근데 구속은 이번 시즌 평균 구속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쥐어짜내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일단 체인지업이 이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휘 퍼센테이지가 거의 8% 이상이 빠지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메리 켈리가 체인지업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이 타자들의 방망이는 안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메리 켈리의 삼진율이 커리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메리 켈리의 주무기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커브도 커터랑 같이 주무기였는데 그것까지 성과를 같이 못 내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켈리의 부진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까지 보였던 메리 켈리의 기량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빨아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연장 승부 끝에 양팀 모두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서 불펜데이 느낌으로다가 아주 그냥 고열을 이제 빠는 경기를 다 해버렸는데 고열을 그렇게 다 빨아먹고도 결국 이 애리조나는 톰슨의 불진으로 결국 무너져서 패배를 하고 말았었죠. 미러키도 오늘 경기에 그랜트 핸더슨과 그다음 패트릭의 모습은 볼 수 없을 테고 그나마 이제 어제 나왔던 필승조 3인방이 모두 연투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코에닝이 돌아와 있죠. 그래서 코에닝까지 가세가 되는 미러키의 불펜진까지 생각하면 우드러프가 부상 복귀하고 지금 2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오늘 아마 부상 복귀 후 첫 승리를 좀 챙겨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가 메리 켈리의 각성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책을 생각해내야 되겠지만 지금 켈리의 로케이션 가지고는 직구 비중을 높여봐도 체인지업 비중을 높여봐도 경기마다 지금 결국 공략당하는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도 미러키가 좀 정배 가져갈 거라고 이거는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 대 샌디에고인데 야마모토 대 캐닝입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뭐 똥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저스가 뭐 이것도 승리를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은 해야겠죠. 네, 제가 뭐 왈가왈부 떠들어봤자 저도 솔직히 캐닝에 대해서 빨아줄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는 경기가 이미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권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